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작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좋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좀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 무엇보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좋은 흐름이 쭉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어떤 주가 더 잘 나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는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테마를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이후에 일정 수준의 조정 과정들을 분명하게 좀 거쳐왔고요. 이런 조정 과정들을 보인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러한 형태의 조정은 좀 발생이 가능하겠지만 일종의 박스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부분은 박스의 하단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증시가 약간의 이제 반등세를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그러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은 이제 박스의 상단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게 한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박스의 과정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은 여전히 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 같은 경우도 좀 완화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원래 생각을 하고 있던 것과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간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은 다 타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언제 타결이 되느냐, 즉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6월 전까지 좀 타결이 되느냐 아니면 좀 딜레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만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다,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금주 시장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나 이번 조정을 잘 활용을 하시면 6월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승 장의 그러한 추세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섹터 쏠림 현상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자,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마 K반도체를 가지고 왔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부활의 서막일까요? 디스플레이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K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죠. 네, 요즘처럼 매일같이 테마가 바뀌는 시장에서 며칠째 전문가들이 꾸준히 언급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번 주 상승 이유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서도 호재가 나오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OLED 업체 이매진을 17일 인수했습니다. 이매진은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이렉트 패터링, 즉 XR을 구현하는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XR 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는 뉴스,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급을 거의 기정사실화했고요. 다만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대규모 공급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관련 뉴스를 좀 꾸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또 LG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장과 정부도 함께 힘을 합칩니다. 중국에게 뺏긴 세계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기업은 5년간 무려 65조 원을 투자하고요.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투명 OLED, XR용 디스플레이 등 잠재력이 큰 기술 위주로 투자를 확대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투자 소식도 참 반갑지만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되기에는 다소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애플이 MR 헤드셋, 즉 혼합 현실 헤드셋을 6월에 발표한다는 소식인데요.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MR 헤드셋인 리얼리티 프로 1을 공개할 거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성 고객을 많이 보유한 애플의 기기 출시가 시장을 확장시킬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삼성과 구글, 퀄컴의 XR 동맹도 점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삼성과 연내 추가 협력 계획도 밝혔죠. 이렇게 되면서 XR 시장 규모도 3년 뒤에는 약 2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도 함께 커질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업체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LCD와 아몰레드 검사 장비 업체죠. 오늘 0.6%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 투자 얘기를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에 잘 갔던 디스플레이주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디스플레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앞에서 잘 설명을 주셨지만 이제 6월 달에 있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러한 하드웨어 기기 관련돼서 일단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컨퍼런스에서 이 제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지금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이제 거밍치 쪽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가장 최근에 이제 코멘트를 좀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일자도 있었지만 전일자에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산업이 된 거죠.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5년간 66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또 정책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 쪽에 많이 따라잡혔던 산업이고요. OLED 중심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그리고 전방업체의 이러한 투자 소식, 이러한 것들은 이 섹터를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는 이따가 뭐 다른 섹터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은 향후에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각 기업들마다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로 관심권을 축소를 해놓고 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주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전방업체 투자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또 그중에서도 실적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참 잘 가는데요. 반도체 바닥설이 정말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언제 뜰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뜰 때가 온 걸까요? 한지원 캐스터의 중꺾막 K반도체로 알아보시죠. 이제는 좀 반도체가 빛을 발하는 걸까요? 그동안 부진했던 시간을 딛고 이번 주에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수급 그리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업황 바닥론에 대한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는 반도체입니다. 내용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왔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이례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한 종목만 2조 1,9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 3,450억 원까지 합치게 된다면 무려 투자금의 95%를 반도체에 쏟은 셈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한국에서만 반도체주를 사들인 건 아닙니다. 이달 들어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게 바로 재고량이죠. 그런데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제조사와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4월부터 5월 감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재고는 2분기 정점 이후 3분기부터 감소세가 기대되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감산을 먼저 시작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재고는 2분기부터 소폭 감소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그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D램 제품의 가격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일부 고부가 제품은 이 DDR4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10배 이상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실적 반등의 승부수로 DDR5를 포함한 차세대 D램을 꼽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더해서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CPU 교체 수기가 맞물리면서 수요도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D램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미터급 공정으로 5세대 D램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제품은 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과 생산성을 모두 20%가량 높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인텔 등 글로벌 CPU 업체들의 DDR5 규격을 지원하는 CPU 신제품 출시로 이 D램 시장의 세대 교체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옴디아에 따르면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 비중은 올해 12%에서 내년 27%로 이 DDR4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고요. 2025년에는 42%까지 확대가 되면서 D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죠. 이번 주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인텔 CEO의 방한 그리고 2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AI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는데요. 금리를 비롯해서 매크로 지표 영향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먼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 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68,000원 가까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한 탄력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주도 흐름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AI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는요.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AD칩스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한미 반도체가 두 자릿수 급등, 그 뒤로 PSK가 10%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잘 가고 오늘도 너무 잘 가고 있는 반도체주. 승부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데요. 반도체주 투자할 때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거래소 증시 지수에 뭐 강세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기를 좀 만들어서 쓰는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뜨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업계 내에서 보는 게 결국은 이 업황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터닝을 할 것이냐. 우리가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재고라든지 내지는 뭐 D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쯤이 바닥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시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러한 불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놓은 그러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섹터나 이런 가격대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작용이 되면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러한
논리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트리거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바닥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오긴 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 시대의 도래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 불황이지만 불황의 강점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고요. 또 AI 시대의 새로운 수요, 아까 DDR5 얘기도 나왔는데 DDR5도 마찬가지죠. DRAM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한 영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붙으면서 이 섹터를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추후에 주도 섹터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풀을 좀 갖춰놓은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올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번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반도체 대 디스플레이,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었잖아요. 올해 최고점인데 당연히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주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반도체 섹터를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은 반도체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래 소외받았던 섹터입니다. 뭐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이런 자동차와 모빌리티와 연관된 섹터들은 주가가 그래도 올 상반기에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진을 보인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황이 언제 돌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뿐인 거지 업황이 바닥을 조만간 좀 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업계 내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가 확실히 싼 구간에 있는 건 맞고요. 여기에서 어떤 계기만 발생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인지라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2주 연속 제가 뽑혔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일관성 있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품단에서 불황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익 QNC라는 회사와 KNJ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익 QNC 그리고 KNJ 종목이 반도체 관련해서 유망하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두 업체는 공이 이제 반도체 부품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회사 공인 실적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원익 QN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원익 QNC라는 회사 자체는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소위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했던 이력이 있던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쿼츠라고 해서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쿼츠라는 건 결국은 소모품이죠. 그래서 결국은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불황이죠. 그래서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1분기 실적을 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 회사가 자회사, 모멘티브라는 자회사인데요. 이 모멘티브를 통해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이걸 가지고 쿼츠를 만드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 모멘티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원익 QNC 본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훼손했다면, 지금 불황에도 강점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자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터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믹스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원익 QNC 자체는 불황임에도 실적이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현재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연간 YOY로 봤을 때 스테디하게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멀티플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력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좀 관심을 확실히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좀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 일단 보면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한 2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NJ라는 종목,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KNJ 같은 경우는 원익 QNC와는 조금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분기에 워낙에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이 회사는 연간으로 스테디한 실적 성장이 아니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해서요. 기존에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강자들이 있죠. TCK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강자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포마켓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싼 접근이 쉬운, 결국 이것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도 소모품인데 애프터마켓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KNJ가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에서 사실 작년에 증설까지 이미 해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되는 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이게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의 볼륨 자체도 이 장비 쪽에서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익의 질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채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종목인데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어제 오늘도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가 조금 눌려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반도체의 매력이 조금 더 높았고 관련된 탑픽 두 가지는 원익 QNC 그리고 KNJ였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테마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꼭 이길 테마 들고 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감사합니다.